서울 미아리에서 타로카드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회사 동료와 앉아 있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니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 후배가 스포츠 마사지 하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정말 개운할 겁니다. 어깨가 많이 아팠던 저는 스포츠 마사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받을 때는 좀 아프지만 정말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요즘 몸살로 온몸이 너무 아픈데 한번 받아볼까요? 좋죠. 저랑 이따 마치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끝나고 동료와 함께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미 전화로 예약을 해놔서 바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샤워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누웠습니다. 원장이 직접 해주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어깨 뭉친 걸 쫙 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이 들어와서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처음이라 살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참아야지 했지만 비명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많이 굳어 있다고 하며 원장이 어깨를 주무르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살살 주무르는 건데요. 이건 거의 일반인이 살살 주무르는 수준입니다. 정말 아파요. 막 꼬집는 것 같아요. 정말 살을 강하게 꼬집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럼 크림 발라서 살살 풀어볼게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상의를 벗었습니다. 손님 이게 왜 이러신 거죠? 마침 방 안에 거울이 있어서 비춰보았더니 양쪽 어깨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나시의 러닝셔츠에 어깨 라인 정도로 어깨 살들이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살짝 누르니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야구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심하게 아팠지만 샤워는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못 본 거였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몸살 후유증이나 만성 피로로 인한 어깨 결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원장도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어깨에 멍든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크림 대신 약을 발라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약을 발랐습니다. 멍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살짝만 만져도 그렇게 아팠던 거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멍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원장이 이상한 크림을 잔뜩 바르더니 살살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도 기억이 없네요. 어쩐지 어깨가 그리도 아프더니만. 좀 이상하네요. 만약 부딪히거나 맞았다면 멍든 주변에는 벌겋게 피멍이 올라오는데 이건 딱 이 부분만 시커멓게 멍들어 있으니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왜 이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원장이 계속 약 바르고 풀어주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나오는 길에 감사 인사드리고 멍 다 풀릴 때까지 몇 번 더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회사 동료랑 뜨끈한 감자탕 하나에 간단히 반주 한 병 걸치니 몸이 상당히 개운해졌습니다. 정말 가끔씩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긴 해도 나중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다고 합니다만 중독이 심해서 조금만 결려도 마사지 안 받으면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자주는 안 되고 정말 심하게 근육이 뭉쳤을 때만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 동료와 헤어지고 집으로 갈 택시를 잡는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에 룸에서 전 봐주었던 여자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고 문자가 왔네요. 딱히 약속도 없어서 또 나한테 문자 보내는 여자가 있다는 생각에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골 때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기분은 개운하고 어깨가 살짝 아팠지만 몸이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우통을 벗고 어깨를 거울에 비춰봤는데 정말 이상하더군요. 멍 색깔이 완전 검은색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겁이 났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큰 병일까? 병원에 가봐야 하나? 반주로 한 병 한 소주도 감질만 나고 졸음도 밀려오고 내일 정말 수십 년 만에 여자와 둘이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도 좋아서 푹 잤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회사 마치고 약속 시간까지 두어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 마사지 들러서 간단히 안마 받고 멍든 어깨 부분에 약 바르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한결 가뿐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레스토랑을 아예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헌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은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을까? 미스터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룸에서 홀복 입고 볼 때는 그런저런 여자겠거니 했는데 막상 평상복 차림의 그녀를 보니까 청순한 선녀 같고 단아한 기품마저 느껴지더군요. 사람이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을까? 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묶어서 뒤로 넘기고 정장 비슷하게 차려입었는데 정말 웬만한 미소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그 친구 만나 해서 뚫어지게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충 심정을 아는지 그 친구가 빙그레 미소 짓더군요. 뭐라 말하고 싶었으나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인사만 했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싸드려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사드리고 싶었어요. 옆에 나온 여성분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잘제잘거리며 식사하는데 옆 친구라는 분이 꼬치꼬치 자꾸 묻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애인 있느냐? 심지어 호구 조사까지 해댔습니다. 나는 그 여자친구를 보며 너는 여기 왜 나왔니? 집에서 TV나 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산통 다 깨고 있네요. 솔직히 룸에서 일하는 아가씨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애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숙한 여성이네요. 이런 애가 왜 그런 곳에서 일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성은 방정맞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에 돈 벌면 흥청망청 쓰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애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는 룸이나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분위기와 술이 좋아서 가는 거지 제가 주도해서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거나 친구들이 술 한잔 산다고 해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커피 타임이 와서 홀짝홀짝 마시는데 저기요, 저번에 타로봐 주셨잖아요. 그때는 술도 먹었고 해서 친구를 한번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뭐라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녀 이름은 전수영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그때 횡설수설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자신과 남동생 둘을 키우셨는데 자신은 대학교 들어갔다가 돈이 없어서 휴학했고 남동생은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다. 근데 남동생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내심 남동생 하나 바라보고 산다. 작년부터 어머니가 아프셔서 자기가 대신 돈 벌러 남동생 학비랑 자기 학비 마련하러 이런 일 시작했다고. 이걸 제가 죄다 맞췄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폐가 안 좋으신데 제가 어머니가 숨을 못 쉬어서 몹시 괴로워하신 것 같다고 했답니다. 남동생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서울대에 다닌답니다. 지금 사시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그 녀석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칠 거라고 그 벽을 못 넘기면 힘들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한 거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수영양이 이 이야기 듣고 그날 충격받았던 거였습니다. 더 붙잡고 이야기 듣고 싶은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더라는군요. 그때 임모군이 그만 철수하자고 이야기 나와서 저를 잡고 싶은 마음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번호 물은 거고요. 그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말했고 그 친구는 반신반의했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나온 거였습니다.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여러가지 꼬치꼬치 캐물었던 모양이네요. 집단에 작업 건다고 그 정도쯤으로 해석했겠죠. 내가 타로카드 점 같은 걸로 여자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이게 작업 도구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하튼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같이 따라온 친구가 짖는 꼴이군요. 솔직히 남자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자가 따로 만나자고 먼저 연락 왔는데 조금의 흑심도 없이 나오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혼자 외로운 시간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공기에 녹아있는 풋풋한 냄새만 맡아도 떨리는데 지금 수영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가시긴 하네요. 정말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쉽게 말조차 붙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 보이다니.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봐주세요. 같이 온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제스처인가? 날 시험하겠다고 순간 신경질이 쭉 올라옵니다. 코에서 김 빠지네요. 전 복채 없이 점 안 봅니다. 알고 있어요 여기.
그 친구가 집값 별더니 3만 원을 내밉니다. 이게 날 완전 점쟁이 취급하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정도 필요 없고요. 제가 뭐 전 봐주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칠해하는 거니 1,000원짜리 있으면 그 정도만 주세요. 저 잔돈 없거든요. 그러던데 복채가 많을수록 점도 정확하다고 하던데요. 지랄하고 있네. 어디서 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 심술보가 완전 발동되더군요. 네, 좋습니다. 무얼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제 미래요. 저 언제 결혼한다거나 남편이랑 잘 살겠는가 정도요. 그 친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단 카드 꺼내서 천 깔고 팔짱 끼고 조용히 집중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얼굴이 모기같이 생겼습니다. 못생긴 건 아니지만 요상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카드 맘대로 섞어보세요. 섞을 때 자신이 알고 싶은 것 생각 집중하시면서 섞으세요. 일단 카드가 시작되자 그 친구도 신중하게 움직이더군요. 다시 카드를 넘겨받아 3번 커팅하고 카드를 배열했습니다. 배열을 완료하고 첫 번째 카드로 손을 움직이는데 순간 어깨 쪽에서 통증이 쇠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아쿠야, 순간 깜짝 놀라서 어깨를 한번 빙빙 돌려주고 카드를 넘기는데 여기는 구석진 자리이고 레스토랑 자체도 조명이 어두운 분위기라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침침했습니다. 고딕댁 자체가 좀 어두운 색상들이라 안경을 벗으면 나은데 제가 난시라 안경 벗으면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안경을 벗고 카드를 읽는데 딱 그 순간 또 환청은 아니고 머릿속에 뭔가 자꾸 말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카드 그림 주시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미지랑 느낌이랑 누가 속삭이듯 말하는 느낌이랄까. 제 머릿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떠오르는 어떤 목소리 같은 상념들이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대충 카드 배열 순서대로 오리지널 해석을 쭉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단편들을 끼워 맞췄죠. 이상하네. 저 카드랑 왜 매치가 안 되지?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분명 눈앞에 살아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셔플했는데 카드에서는 아니 머릿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사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고개만 갸웃거리다가 한 장은 친구였는데 다른 한 장은 아니고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질문한 것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나왔거든요. 8번째 카드를 뒤집자 머릿속에 비치더군요. 가족이 형제지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남이려고 제가 장녀인데요. 아닐걸요. 제가 보기엔 한 분 더 계시는데 위에. 제가 장녀인데 제 위에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언니 한 분 계셨을걸요? 지금은 없겠지만. 갑자기 친구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오더니 갑자기 손을 떨기까지 하네요. 그 표정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몸이 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카드점 보신 분이 두 분이네요. 당신과 당신 언니죠. 친구가 갑자기 밝은 하이톤의 고음 소리를 냈습니다. 주위 사람들 특히 종업원 한 명이 불이 나게 달려오네요. 수영이가 아무 일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해서 돌렸습니다. 친구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무지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부들부들 떠는 게 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한 분 계신데 죽었죠? 친구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당신 때문에 죽었죠?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옆에서 수영이가 손수건 꺼내주고 해도 한동안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기분이었습니다. 어깨 통증은 전혀 못 느끼고 몸이 공중에 붕붕 뜨고 아주 기분 좋은 엔돌핀이 팍팍 분비돼서 엑스터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몽롱한 느낌은 마약은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을 했다면 이런 기분이 들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몸이 나른하고 편안해지고 뭐랄까 너무 가벼워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언니가 있었는데 저 구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제가 6살 때 죽었어요. 어릴 때 골목길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 주우러 갔었는데 마침 차가 튀어나와서 옆에 있던 언니가 자기를 밀어내고 대신 차에 부딪혀서 2년 정도 앓다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전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언니분이 계속 동생 지키려고 수호령이 된 것 같군요. 그때도 동생 구하려고 대신 치였죠. 그때 느낌 때문에 죽어서도 계속 동생을 지키고자 해서
지금 같이 있는 거군요. 친구는 거의 반실성 상태로 변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야단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될 거 왜 처음부터 사람 약 올렸나 싶었습니다. 옆에 수영이도 완전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사람 저한테 꼼짝 못하는 걸 떠나서 완전히 제 기에 눌려서 오금도 못 펴게 됩니다. 언니가 지켜주는 것은 고마운데 돌아가신 분은 제 갈 길 가야죠. 집에 어른께 고하고 천도제 지내세요. 그리고 남편 잘 만나서 자식 낳고 잘 살 테니 지금 현실에 충실하시면 자연히 복은 따라오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수영이랑 친구는 완전 저한테 눌려서 거의 신 좀 모시듯 하더군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말입니다. 슬쩍 수영을 보니 도저히 그런 곳에서 일할 애가 아니라는 판단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단호히 지금 일하는 거 돈이 되는 줄 알지만 빨리 그만두라고 했죠. 손금이나 관상을 보더라도 이 일에 더 빠지면 자신을 평생 도와줄 남자랑 인연이 끊어진다고. 하루빨리 맘 정해서 그만두라고 했죠. 이 일 그만두면 남동생이랑 어머니 간병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는데 전 단호하게 말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 살아날 구멍은 있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고 살 거라고. 그리고 동생 뒷바라지 할 사람 곧 나온다고 어머니나 신경 쓰라고 했죠. 조만간 남동생 뒷바라지 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꼭 잡아두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동생 따라다녀야 할 여자라고요. 동생이 그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려고 할 텐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리라고. 만약 동생이 그 여자 버리면 동생 인생도 꼬여서 안 풀리고 집안도 평생 지금 사는 집 이상 더 큰 집은 못 얻는다고 말해주었죠. 수영이는 거의 가슴에 말뚝을 박는 듯이 제 말을 새겨듣더군요. 물론 나쁜 길로 애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 그만두고 정당한 직장 얻어서 새 출발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아직 대학생이고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머니는 폐병으로 힘들어하시고 동생 대학 등록금이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힘들어진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보라고 했죠. 분명 살아갈 길이 보일 테니 힘들어도 지금 참으면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친구는 완전 180도 바뀌어서 제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을 다 쏟았습니다. 카드점도 끝내고 커피도 다 마셨고 분위기가 이런데 다른 곳 가서 술 한잔하자고도 못하겠고 그만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극구 밥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혼자 먼저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가게 점원이 나와서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명함을 내미는 겁니다. 저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게 한번 와주세요. 눈을 바라보니 대충 알 것 같더군요. 니네들 한 짓거리 다 봤어요. 나도 시간 내서 한번 봐주세요. 용하디 용한 점쟁이님. 딱 요런 투의 눈빛입니다. 대충 내 하면서 명함을 받아 놓았죠. 거기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나중에 안 오면 그뿐이니까 잠시 후 수영이랑 친구가 나와서 인사하고 가려는데 자꾸 붙잡는 겁니다. 친구는 아예 매달릴 태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런데 같이 술 마실 기분이 나겠습니까? 잡는 거마다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좀 판타스틱한 분위기로 술 한 잔까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자취방에 와서 벌렁 누우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실없이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라리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제 가슴에 올라타고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에 어깨랑 가슴이 꼼짝을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는데 방안 풍경이 환하게 들어오더군요. 아까 불을 다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눈이 부셔서 잠이 깼습니다. 잠시 눈을 깜빡이고 상체를 일으켰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펩시 한 모금하고 창문 열고 담배 한 대 피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새벽에 잠이 잘 깹니다. 정신이 좀 드니까 내가 지금 또 가위에 눌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가위 눌린 적이 거의 없는 저인데 방 구석구석에 장치를 해두었는데도 이번 주만 벌써 2번째였습니다. 날도 제법 쌀쌀해져서 창문 너머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느낌은 뭐지 싶었습니다.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어깨도 천근만근입니다.
대충 옷옷을 벗고 거울에 어깨를 비춰보니 아직 멍이 시커멓게 돼서 주위 살점이 조금씩 퉁퉁 불어 있더군요. 이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TV 켜고 컴퓨터 켜고 분위기 전환 좀 시켜봅니다. 한숨 한번 쉬고 담배 연기를 쳐다보면서 상념에 잠겨봅니다. 며칠 뒤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저 만나보고 싶다고. 그것도 부모님이랑 저 생각습니다. 왜 내가 만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문자가 스토커 하듯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통화했죠. 그리고 저보다 영한 사람 많으니 제대로 한번 보라고 했죠. 그리고 언니 천도제나 그런 걸로 해서 잘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보채서 한번 봤으니 자꾸 볼 필요 없다고 전 깔끔히 안 된다고 말했죠. 그 후에 수영이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몇 번 통화도 했었고요. 자기도 결심이 섰다고 하면서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겠다고 하더군요. 전 잘 생각했다고 현실에 충실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아보라고 했죠. 꼭 좋은 날 올 거라고. 이후에 수영이랑 친구는 근 3년 정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는 그냥 친오빠가 되어버렸지요. 정말 애들한테 밥도 많이 얻어먹고 술도 많이 얻어먹고 했었습니다. 일요일 방구석에서 뒹굴다가 새로운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에 마사지 클럽에 가서 어깨멍 치료하고 원장에게 병원에 가볼까 했더니 아무래도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했는데 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멍 부위에 피 좀 뽑고 주사 맞고 나왔는데 며칠 뒤 다시 오랍니다. 다시 가보니 의사가 이럽니다. 피 검사도 해봤는데 별 이상도 없고 단순한 멍이라고. 혹시 무거운 가방이나 지게 같은 종류 메고 오래 움직인 적 없냐고. 지게라면 옛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 산에서 나무 해올 때 등에 지는 그 지게죠. 그런 걸 제가 왜 매겠습니까마는. 의사 말이 정말 무거운 짐을 쥐고 움직이면 어깨끈에 눌려서 간혹 이렇게 멍이 든다고 합니다. 먼 무거운 걸 짊어진 적이 있어야지. 일단 단순한 멍이라고 하기에 기분은 좋습니다. 뭐 일단 큰 병만 아니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멍이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테고. 왜 생겼는지 정말 궁금했지만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타온 약 먹고 주사 맞았으니 치료하러 마사지 클럽 갈 일도 없고 잘 됐지 뭡니까. 금요일이라 보통 대여섯 시 정도면 퇴근이죠. 그래서 회사 일찍 퇴근하고 술 한잔 생각나서 자취방에서 안주 요리해서 먹을까 했는데 오늘은 유달리 서양식이 땡기는 겁니다. 좀 칼질해보고 싶고 바삭바삭한 튀김 종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땡기고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고 서울에서 연락할 사람들이 임모군 김모군인데 녀석들은 그저 술, 여자뿐인 녀석들이라 걔네들이랑은 분위기가 안 맞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다시 불러내려니 좀 그렇고 그때는 제가 조금 후임에 속하는지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내 밑 군번들 호출하기도 못하고 담배 한 대 물고 지갑에 돈이나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려 열었다가 문득 눈에 띄는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에 뽑아 들고 몇 초간 갈등했습니다. 전에 수영이랑 친구 만났던 그 레스토랑인데 혼자 가기가 참 거시기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이 상당히 맛있던 터라 또 먹고 싶어졌습니다. 어쩔까 하다가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또 전봐달라고 조를 텐데 귀찮기도 했지만 그 느낌이 은근슬쩍 또 올라오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느낌, 엑스터시한 느낌들이 말이죠. 제 몸은 벌써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그 가게 앞까지 와버렸네요. 혼자 쪽팔려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기가 참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웃으며 들어갔죠. 적당히 빈자리에 앉으니 들어설 때 이미 나를 알아보고 쪼르르 달려오는 종업원이 보였습니다. 혼자세요? 아니요, 친구 한 명 올 겁니다. 저번에 여기서 식사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해서 여기서 약속한 겁니다. 그럼 일행분 오시면 주문하실 거죠? 오긴 누가 옵니까? 혼자 지랄 궁상 떨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왜 이러쿵 혼자 술 마시기 어려운 걸까요? 대충 분위기 보다가 종업원이 제 옆을 지나갈 때 맞춰서 전화기를 뽑아듭니다. 아니, 뭐라고? 못 온다고? 너 그럼 곤란하지. 나 레스토랑에 벌써 들어와서 주문 직전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다야. 전 괜스레 목소리 톤 좀 높여서 거의 외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신호도 안 가고 있는 빈 전화기였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셨나 보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라고 말한 후 엉덩이를 들었는데 종업원이 팔을 잡더니 끌어안칩니다. 이왕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혼자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겠습니까? 약속도 취소됐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 일어서야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혼자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뭘. 전 몇 번 갈등하는 척하다가 털썩 주저앉으며 그럼 메뉴판이라도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야겠네요. 그때 제가 계산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음식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냥 갈 걸 후회 막심입니다. 그래도 기분은 내자 하면서 한 손엔 포크 한 손엔 칼 들고 썰어봅니다. 혼자 써니 영 궁상 맞네요. 그래도 맛은 일품입니다. 맥주 두어 병 시켜서 혼자 졸졸 마시는 재미도 있고 기분이 촉촉해지는 것이 맥주 맛도 일품입니다. 쓱 주위를 훑어보니 종업원 몇 명이 모여서 제 쪽을 힐긋힐긋 거리면서 조잘조잘 거리네요. 거의 식사를 끝낼 때쯤 맥주 3병이나 혼자 마셨네요. 물론 작은 병입니다. 카풀이었던가. 후식으로 커피 시켜놓고 담배 한 대 피우니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합니다. 거의 다 마셔갈 때쯤 종업원이 덥석 앉더군요. 무슨 말 할지 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대뜸 그때 이야기 꺼내면서 간절히 절 바라봅니다. 종업원이 일할 때 손님 좌석에 합석하면 곤란할 터인데 지금은 나도 술 마셔서 안 된다고 하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라는 친구는 전화번호 받자마자 확인 사살까지 날립니다. 정말 양식 한번 혼자 먹기 힘드네요. 돈도 돈이지만 족쇄까지 차이고 분위기 보니 새벽이라도 연락할 놈들 같습니다. 그래도 레스토랑 나서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 회장한테 모임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잘 됐다고 하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좀 비싸긴 해도 더치페이 하자고 했습니다. 회장 녀석이 돈 좀 있는 친구지만 부담 주기 싫고 해서 같이 내기로 했죠. 물론 전원 얼마씩 걷고 나머지 금액만 저랑 회장이 둘이 보태기로 했습니다. 최군도 보고 싶고 채양도 온다고 하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채양이 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군요. 푹 자고 토요일엔 출장 잡혀 있어서 외주업체 방문합니다. 원래 행사라서 간간히 방문해서 군기 잡고 그럽니다. 아침부터 몇 군데 돌고 샷이 납품업체 들러서 이야기하다가 마침 점심시간대라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때 샷이 업체 사장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온 상사분이랑 샷이 사장 부부에서 4명이서 정말 맛있는 두부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갑니다. 정말 맛이대요. 제가 경상도 촌놈이라 입맛이 완전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에 강한데 정말 제 입에도 담백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어지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완전 길침 안 나게 먹고 샷이 업체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음 코스가 일어나서 잠시 샷이 업체에서 시간 때웁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죽이 착착 맞아서 마치 동네 아주머니 둘이 수다 떨듯이 놀았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아줌씨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재미삼아 또 타로카드를 꺼내서 점도 봐드립니다. 뭐 좋으시다고 손뼉치고 용하다고 막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자연히 옆에 있던 사람들 관심이 있어 하면서 하나둘 모여들고 저마다 봐달라고 아우성질입니다. 제 상사랑 샷이 사장님이랑은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토요일이라 분위기 살고 한 명씩 또 봐드렸죠. 이상하게 요즘 카드 셔플할 때마다 잘 됩니다. 그리고 해석 뽑아내는 것도 술술 나옵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술술 나오는 겁니다. 옆에서 완전 점쟁이라고 어떻게 맞추냐고 놀람의 탄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신나서 더 빠져듭니다. 나도 모르게 막 찌껄려대는 것이 신통방통하게 대충이라도 거의 다 때려 맞추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가족 사항부터 돌아가신 어르신까지 그냥 맞춰대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기억들은 기막히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도 하지만 이상하게 딱 상대방 점을 봐주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이 특히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고딕타로로 계속 점을 봐오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거지만 왜 주위에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 뿐인가 했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아픈 기억이나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그러한 기억들을 죄다 끄집어내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이 완전 피폐해 간다는 것을 몰랐죠.
어떨 때는 꿈에서 나타나기까지 하더군요. 물론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고 있을 때죠. 그렇게 토요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때우고 멍하니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느낌이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찝찝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TV도 몇 분 보다가 질리고 컴퓨터 켜고 웹서핑 좀 하다가 졸음이 실실 오길래 자야지 하고 누웠습니다. 불 다 끄고 조용한 어둠 속에 내 몸을 맡겼죠. 얼굴이 간지럽습니다. 제가 몇 번 몸부림을 쳤다가 다시 바로 누웠다고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살살 간지럽습니다. 누가 입김을 얼굴에 불어대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면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딱 입이 딱 벌어진 채로 비명은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뜬 순간 어두운 공간 그리고 이상하게 빨간 점 한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물론 고개조차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감고 싶은데 감겨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신기하게 그 짧은 시간에 정신은 바로 들더군요. 잠시 1초인가 2초인가 도대체 뭔지 모를 빨간 점을 주시했는데 안와 그 정체를 보는 순간 제 입이 쫙 아니역 하고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비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얼굴입니다. 제 얼굴과 거의 10cm 앞에 얼굴 형상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통만 한 크기의 얼굴인데 한쪽 눈이 빨갛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제 귀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헉거리며 입을 벌렸는데 그 순간 사례가 들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물론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산소를 들이켜야 했는데 이게 딱 끊어진 것처럼 숨이 마셔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심장은 터져라 뛰지 숨은 들이킬 수 없지. 얼굴이 마구마구 팽창되고 피가 머리통 속에서 터질 듯이 왱왱거립니다. 나 죽는구나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꺽꺽거리니까 모간이 손톱으로 긁는 듯이 아파옵니다. 고통이 확 밀려오니까 퍽 하고 뭔가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깜빡였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스위치를 올렸는데 몸이 완전 쇠뭉치를 단 것처럼 움직임이 거북스러웠습니다. 팍 하고 불이 들어오자 제 양쪽 눈알이 뽑힐 듯이 윙윙거리더군요. 양손으로 두 눈을 부여잡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1분 정도 엎드려서 일어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 무서운 느낌이 사그러들더군요.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휴지 뜯어다가 겨우 닦아냈더니 사물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대신 눈이 탈 듯이 아파왔습니다. 거의 눈을 못 뜰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뭐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눈을 쑤시는 느낌입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지 지금 생각에 한 30분 정도 뒹굴뒹굴거리다가 겨우 수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을 거의 반쯤 감은 상태로 세면대에서 눈을 씻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음료수 꺼내서 눈 위에 대었더니 아주 전 그날 눈이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혼자 거의 1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내 입에서 어머니 찾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웬만해서 엄마 잘 안 찾는데 본능적으로 그날 엄마를 찾더군요. 고통이 심해서 무섭고 자시고도 없었습니다. 저 군대 화생방 들어가서 다른 놈뼈 긁고 엄마 찾고 난리 칠 때 조교한테 담배 달래서 입에 물고 불 붙여 달랬던 놈입니다. 물론 자신 있는 놈 담배 피우라고 조교가 그래서 그랬지만 말입니다. 그런 놈이 엄마 찾았으니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엉겁결에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더듬다시피 해서 천수경 틀고 창문에 걸려있는 108염주 목에 걸고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손목에 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울화가 정말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또 분통이 끌어올라서 미치겠더군요. 그따위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다니 말이죠. 그따위 것 때문에 가위 눌려서 몸도 못 숨지기고 제가 한심했습니다. 무섭도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순간 정말 고통이 사람을 대범하게 만든다고 고통이 극심하니 무섭고 자시고 아무것도 안 떠올랐습니다. 화만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죠. 고엄친이 아까 숨막혀 할 때 억지로 숨 내뱉는다고 악 쓰는 바람에 목에 기스가 났는지 졸라 아픕니다. 목이 완전 다 갈라져서 목소리가 컥컥거립니다. 침 삼키는데 따끔따끔 거리고 목소리가 완전 잠겨서 허스키 보이스로 변조되어 나옵니다. 부연 눈으로 시계 보니 겨우 새벽 2시.
좀 더 새벽에 가위 눌리지 이제 겨우 2시인데 날 밝을 때까지 어쩌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자 오줌보가 터질 것 같더군요. 좀 쫄았는지 오줌보가 팽창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손 넣어 팬티 좀 만져보니 솔직히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팬티 하나 들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그 부위만 좀 씻고 대충 팬티 걸쳤죠. 그때까지도 눈이 계속 아파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눈 아픈 적이 없었네요. 눈이 아프니 TV도 못 보고 컴퓨터도 못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니 오싹오싹한 게 두려움이 조금씩 밀려옵니다. 고통이 잦아들수록 반대로 공포가 슬슬 올라오는 거였죠. 날 밝으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요즘 해가 짧아져서 6시 넘어야 해 뜨는데 4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하나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빨간 눈이 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저를 응시하던 그 눈. 순간 완전 섬뜩해지더군요. 사실 그년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색깔이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사람 살색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시커멓게 하니 거의 묵색이었습니다. 그게 주위 어둠과 완전 일체가 되어 그 윤곽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거든요. 느낌상 코, 입 그리고 빨간 한쪽 눈. 이렇게 세 부분 정도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 고개도 못 돌리는 상황이라 인연이 어떠한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카락은 안 보였던 듯합니다. 돌이켜보니 머리카락은 없었고 다만 눈앞에 시커먼 묵색 앞면의 코 부분, 입 부분과 한쪽의 빨간 눈. 다른 쪽은 아예 눈 위치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네요. 아후 미치겠습니다. 눈 뜨지도 못하겠고 아주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그렇게 새벽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생수로 계속 눈을 씻어냈는데도 너무 아파서 거의 5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고통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눈도 뜨지 못하겠고 이대로 안 되겠고 안과를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엄청 쫄았습니다. 그 귀신이 제 눈 뽑아간 줄 알았습니다. 실명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온 뇌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시간 보니 7시 조금 넘었네요. 미치겠습니다. 대충 8시쯤 찬 수건으로 두 눈동에 메고 더듬다시피 해서 친구네 초인종 눌렀죠. 잠옷 차림으로 친구 어머니께서 나오시더군요. 다행히 집에 계셨네요. 놀라서 흠칫하시는 아주머니께 사정 이야기하고 물론 귀신 이야기는 빼고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됐다고 안과 가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병원 문 열려면 시간이 남았는지라 일단 아주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얼음찜질을 눈에 대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옆에 친구도 있었는데 혼자 TV 보고 놀더군요. 슬쩍 보니 아직 안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눈 괜찮니? 하고 물어보았죠. 전 두 눈을 부여잡고 말이죠. 참 밑을 노르시죠. 이제 다 나아가요 보실래요? 녀석이 안대를 싹 올리자 아직 제법 벌겋게 상기된 눈이 보입니다. 전 눈물이 계속 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솔직히 친구에게 그날 무엇을 봤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그 년을 봤는지 말입니다. 옆에 친구 어머니 때문에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군요. 아침 먹으라고 하는 걸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시간만 죽치다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일일이 전화 걸어서 주위 안과 찾았는데 하필 일요일이라 쉬는 곳이 많더군요. 그래도 문 연 곳 한 군데 찾아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대뜸 이러시더군요. 용접일 하시나 보죠? 용접요? 아니요, 그냥 회사원인데요. 혹시 그럼 광고용 할로겐 등을 오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상하네요. 이건 용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증상인데요. 용접 불빛 때문에 안구 각막이 손상되면 이렇다고 하더군요. 또 광고용이나 사진 촬영 등에 쓰이는 조도가 엄청 높은 할로겐 등을 쳐다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님이 용접은커녕 할로겐 불빛 한번 쳐다본 적이 없는데 눈에 약 넣고 주사 맞고 하니 조금 가라앉더군요. 집에 와서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제 방에 왔죠. 님이랄게 상욕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무력 행사를 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대처해야죠. 일단 천수경 무한반복해놨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뜰 수 있긴 하는데 밝은 빛만 보면 안 돼서 선글라스 찾아서 썼더니 한결 낫더군요.
그년 눈 쳐다봐서 내 눈이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 소름이 올라옵니다. 이러다 또 한 번 쳐다보면 실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건 정신적 공포보다 육체적 공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이제 서울 생활 3년 차인데 주위 친한 사람도 거의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어디 도망갈까도 생각했죠. 근처 여관이나 갈까 하고 짐까지 챙겼죠. 헌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기가 생기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보따리 싸서 주랭랑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오기가 막 발동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배가 고파서 간단히 라면으로 점심 때우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선글라스 쓰고 있으니까 눈은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선글라스는 도수가 없는 터라 사물이 2개로 막 보였지만 고통보다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일단 밖에 나가서 약국 들러서 안대 하나 구입했습니다. 혹시 그년이 또 가위 눌러서 쳐다볼 때 정면으로 주시 안 하려고요. 안대 끼면 안 보이니까. 마트 들러서 우유 한 통이랑 소금 중간 크기로 한 봉다리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왜 여기서 설치는지 정말 생각이 안 나요. 타로카드를 생각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 안 돼요. 타로카드는 완전히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오로지 어떤 장소를 잘못 갔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추정령인가 부유령인가 이 정도 가위 눌러대는 것 보니까 장난은 아닌 듯 싶더군요. 보통 귀 눌림은 지나가는 귀들이 장난삼아 한 번씩 눌러보고 가는 거지. 이처럼 어떤 목적이나 심보를 가지고 여러 날 눌러대는 일은 정말 거의 없는 일이죠. 원활령이 아니고서는 장난 한 번 쳐주고 그냥 가는 것이 정석인데 이놈은 아닌 듯합니다. 특히 친구한테 가서 한 번 눌러준 모양인데 애가 나이가 어린 탓에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친구 어머니께 말해드려야 했지만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완전 정신병자나 무당, 사촌 정도로 취급당할 게 뻔한데 그런 말은 못 꺼내겠더라고요. 저 혼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방 안에 부적이랑 종교적 물품으로 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이 나타나서 가위질 해대는 거 보면 보통 년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빨간 눈 몇 초 쳐다봤다고 내 눈이 이 정도가 될 지경인데 정말 용접 불빛은 평생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광고용 조명을 제가 왜 멍청이 쳐다봤을까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 봐서는 방 안의 결계라고 쳐야 될 정도 같았거든요. 무당도 생각했는데 걔네들 뻔합니다. 굽거리 해야 된다고 몇백 뜯어가고 효과도 없습니다. 물론 진짜 무당도 있지만 할 수 없이 혼자 대처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대신 정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인데 혹시 심기라도 건드려서 이게 완전 또라이 스타일로 변신해서 덤비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최고로 컸죠. 눈은 아프지 않지만 이제 목이 컬컬하게 갈라지는 게 따끔따끔합니다. 침 삼킬 때마다 따끔거려요. 정말 욕이 계속 나오더군요. 아까 안대 사러 약국 갔을 때 굵은 소금 중간 크기로 한 봉다리 사왔었죠. 개봉해서 창문 틈이나 방 모서리 입구 화장실 테두리에 솔솔 뿌려 두고 별 지랄을 다 해놨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완전 똥같이 지나갑니다. 점점 시간이 가는데 가슴이 계속 쿵닥쿵닥 거립니다. 여기 있어 말어 아니면 갈 곳도 없고 집 옮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혼자 미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전화 넣어봅니다. 어머니께 내 방에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해봅니다. 어머니께서 일단 집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고 몸도 아픈데 괜히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갈 참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끊었습니다. 괜히 전화드려서 걱정거리 만들어 드렸다고 후회했습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몇 시간 지나가면 어둠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보따리 싸서 피신할 것인가? 개겨 볼 것인가? TV 보다가 컴퓨터 좀 하다가 도저히 집중도 안 되고 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것이 창문 열고 담배 한 대 피웠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존재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처럼 완전 물리 행사하는 녀석은 처음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제발 그 년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있어? 말어? 거의 수백 번 머릿속에 갈등했습니다. 밖을 슬쩍슬쩍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둠이 깔립니다. 결국 보따리 쌌습니다. 세면도구 챙기고 내일 입고 갈 정장이랑 출근용 세팅하고 서류 가방 챙기고 타로카드 챙기고 집 나왔습니다. 대신 한번 죽어보라고. 집 구석구석에 소금 뿌리고 몸에 차고 있는 모든 염주나 십자가 모두 벗어서 방안 구석구석에 걸어두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오니 처량합니다. 내가 내 집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인가 하니. 그때 대충 6시가 좀 넘었나 그 정도였습니다. 어디 가서 허기라도 때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먹을 만한 음식점 찾기로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금요일 날 갔던 그 레스토랑의 점원들 중 언니라는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시간 되냐고. 시간 되지 말입니다. 잘 됐다 싶어서 바로 택시 잡고 갑니다. 근데 레스토랑이 아니고 강남역 부근으로 와서 다시 전화 달랍니다. 제가 강북 미아니까 너무 멉니다. 체질적으로 촌놈이라 전철 무지 싫어하지 말입니다. 제가 남들처럼 비싼 술 자주 먹는 사람도 아니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체질은 아니라서 택시비 정도는 충분히 지갑 안에 두고 삽니다. 늘 지갑 안에는 10만원 이상 넣고 다니죠. 사실 돈 드는 취미생활도 없고 스트레스 풀 때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전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기에 돈 좀 쓰는 것 빼고 거의 한 달 내내 월급이 그대로 쌓았습니다. 애인 있어서 데이트 비용 나가는 것도 없고 혼자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어디 룸이나 봐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돈이 늘 여유분이 있는 거죠. 여하튼 택시비 졸 나오겠지만 휘파람 불며 갑니다. 강남역에 내려서 전화하니 5분 만에 그 친구 나옵니다. 꼭 미팅하는 기분이네요. 제 복장 보고 놀랍니다. 일요일인데 회사서 오셨어요. 그냥 일 보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죠. 절 데리고 골목 안으로 꼬불꼬불 들어가더니 조그만 커피숍 분위기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여기 아시는 분이 하는 곳인데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더군요. 들어가서 보니 민지라는 친구도 있네요. 오늘은 레스토랑 일 안 하시나 보죠. 단체로 와 계시네. 오늘은 우리 하루 쉬는 날이라 영화 보고 쇼핑 좀 하고 저녁 먹으려고 왔는데 전화 한번 해보자고 난리들이라 미안해요. 일요일 저녁 시간 다 뺏어서서요. 아니요, 어차피 저도 마침 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인데. 일요일도 일하시나 봐요. 네, 원래는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왜 여자들은 이렇게 사복 입혀놓으면 달리 보일까요? 그때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보통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복 차려입고 화장해 놓으니 사람이 그리 달라 보이네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여잔가 싶었습니다. 3명인데 완전 변신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한참 얼굴 쳐다봤습니다. 근데 왜 선글라스 쓰셨어요? 아까부터 저보고 실실 웃었던 게 선글라스 때문이네요. 당연하죠. 양복에 오밤중에 선글라스 끼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웃는 게 당연하죠. 아까 제 모습 보고 놀란 게 양복 차려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글라스 끼고 있는 황당한 모습에 놀란 것이었나 봅니다. 어쩐지 사람이 2개로 계속 보이더라니. 대충 사정 이야기하고 안경으로 바꿔서 썼죠. 안경까지 챙겨 나왔는데 너무 눈이 편하다 보니 잠시 망각한 거였죠. 그만큼 정신줄 놓고 있었네요. 그년 생각에 잠시 눈이 따끔거렸지만 조명도 어둡고 해서 충분히 견딜 만하더군요. 조잘조잘거리는 수다 소리가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런 소리 계속 듣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분이시니 이건 뭐 봉창 무너져서 한질 다 터지는 소리인가? 천사의 목소리를 감상하고 있는 게 불쑥 끼어든 악마의 목소리 아닌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 톤도 아닌 이 요상한 목소리의 정체는. 고개를 팍 돌렸죠. 정말 요상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니까 마담 같은. 좀 좋은 표현을 쓰면 센스 오버하는 미시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주인이시라네요. 민지 언니라는 아가씨와 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네요. 저 옆에 쫙 달라붙어 앉으시더니 맛부비부비 하십니다. 한 손을 제 허벅지 위에 턱 올려놓는데 바로 전기가 찌리릭 하고 옵니다. 이분이 아까 그리도 말하시던 분이야? 잘됐네, 오늘 복비는 내가 다 낼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 식은땀이 흐릅니다. 체질적으로 저를 아줌씨나 미시분들이 참 좋아하는데 이분도 은근슬쩍 그런 분위기를 보이십니다. 연기가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울 언니 그거 정말 왔다예요. 언니 그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올만에 실력 발휘해볼까? 민지 언니가 참 맛있게 한다고 저보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회생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 사고방식 건전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아가씨들입니다. 민지 언니는 그 레스토랑 정직원입니다. 또 한 명은 민지 친구인데 역시 같은 이유로 아르바이트 겸 일한 지 오래돼서 거의 정직원 같이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일종의 돈부리 같은 건데 소스 냄새가 기막힙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감탄하실걸요?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저도 음식 먹는 거 무지 좋아라 합니다. 제 유일한 낙이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집은 발품 팔아서라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담백하고 개운하고 특히 그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바삭한 튀김옷의 느낌과 함께 고기의 육질도 너무 부드럽게 이빨에 늘려집니다. 오물오물 씹었을 때 감촉이 완전 그만입니다. 코 속에 가득 스며들어오는 소스의 고소함이 혀 안에 맴도는 고소함과 어우러져 배가 되어 온몸에 자석처럼 감깁니다. 짭짤 고소함에 정말 엄지손가락을 자꾸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점 베어 문 수육의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 아까 바삭한 느낌과는 상반된 입술을 간질거리며 입안에 들어가서는 마치 키스할 때 상대방 혀를 느꼈을 때 그 황홀한 감촉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진한 고소함을 살살 어루만져 녹여주면서 입안 가득 휘몰아치는 쫀득함 정말 죽여줍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고들고들한 밥알도 고소한 소스와 뒤엉켜 입속에서 춤을 추는데 따끈따끈한 밥알의 느낌에 온몸이 그냥 녹듯이 푹푹 가라앉습니다. 조개 스프의 개운 담백한 맛은 입속은 물론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음 맛에 똑같은 재현을 위해 이건 신의 음식입니다.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 웃고 있는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아까 느꼈던 요상한 아줌씨가 아니라 관음보살님으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도 음식 좋아하지만 여태껏 이런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맛입니다. 저 무지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사모님 손잡고 마구 흔들며 좋아라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다들 제 행동이 웃기다고 깨르르 거리며 즐겁게 웃습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요리 하나로 사람을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만들고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새삼 요리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벽 겪었던 지랄 같은 느낌들이 이 요리 한 그릇으로 정말 씻은 듯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 느낌 너무 황홀합니다. 저 이 손 이제 놓으면 안 돼. 아직까지 손잡고 있었네요. 다들 다시 까르르 웃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인지 정말 즐겁네요. 아까 전화 받고 달려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모락모락 피어나는 아메리칸 스타일리시한 모금 때리니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했습니다. 천사들의 지저귀이 귀를 간지리고 극한의 포만감을 느끼는 제 몸은 두둥실 근두운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커피타임과 시작된 천사들과 수다 떨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타로카드 점도 보았죠. 그날따라 점도 전부 이쁘게 나왔네요. 다들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나도 기분 좋고 정말 웃으면서 타로카드 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전발도 환상적으로 좋게 막 나옵니다. 다만 민지어 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수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위나 내장이 안 좋다고 했더니 역시 규칙적인 식사도 안 하고 위염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몸에 안 좋게 계속 작용할지도 모르니 일단 억지로라도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인 식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점괘가 다들 무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민지는 멋진 사랑하고 좋은 신랑 만난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이게 여성들의 마지막 로망인 듯합니다. 알고 보니 여기는 레스토랑이 아니고 커피숍이더만요. 그리고 주인 마담 되시는 우리 관음보살님은 역시 일본에서 음식점을 하시다가 돈 좀 벌어서 그쪽 생활 청산한 거였고 남편이 일본 분이셨는데 돌싱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오셨답니다. 슬아의 자식은 없으시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으네요. 저하고 10살 차이던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만 비슷했다면 그 돈부리 때문에 청혼할 뻔했지만 말입니다. 날 위해서 평생 돈부리만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메뉴에는 없는 음식입니다. 여기 커피숍이고 그날은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터라.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어쩌지란 생각에 작업 좀 해두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숍 전화번호 메모리 시켜두고 언제든 놀러와도 괜찮다고 확답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사모님은 일부러 안 봐드렸죠. 이걸로 다음 기회를 노리려고요. 물론 손님들이 자꾸 오셔서 오래 앉아있지 못했어 더 다행이었죠. 한참을 조잘거리다 보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나중에 또 연락하라고 하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그치만 정말 멋진 일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여기 강남역에서 미아리까지 다시 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근처로 갈까 고민하다가 회사 근처가 좋을 것 같아 회사 근처로 이동한 다음 모텔을 잡았습니다. 다들 쌍쌍인데 저 혼자였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약 먹고 눈에 약 넣고 선글라스 끼고 베개 밑에 타로카드 넣고 누웠더니 정말 피곤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 지랄을 떨었고 잠도 못 자서 노곤함이 극치를 이루네요. 일단 모닝콜 부탁해 두고 그것도 못 믿어서 휴대폰 모닝콜 세팅해 두고 누웠습니다. 바로 그냥 잠이 옵니다. 간지럽습니다. 온몸이 누가 간지러움을 태우나. 살랑살랑 바람 기운도 느껴지고 일어나기 싫습니다. 귀찮아 그냥 더 자고 싶어 그때 나도 모르게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